29일 수도 서울의 한가운데서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참사가 발생한 시각 경찰 총수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향인 충북 모처에서 지인들과 캠핑을 하고 있었다. 자느라고 몰랐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윤희근 증인은 본청사에서 정의치를 해야 되는데 한가롭게 고향에 캠핑을 내려갔다는 사실 자체로 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만은 참사 당일 증인의 동선, 함께한 사람, 일정, 행적 등을 좀 알아야지 그게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차에 걸쳐 경찰청에 자료들을 요구하였으나 그건 청장의 개인적 정보이므로 경찰청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출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경찰 조직이 뭡니까? 군과 더불어서 양대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 아닙니까? 더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법 또 경지법상 그런 조직입니다. 그죠? 답변하세요. 예, 맞습니다. 마스크 벗으시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참사가 벌어진 날 청장님께서는 서울을 비우셨고 지휘 보고 체계가 전혀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휴가 내고 가셨습니까? 그냥 가셨습니까? 주말이었습니다. 네.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봅시다. 옛날에 통신축선상 대기, 네. 비상 연락 체계 유지죠. 부속실이라든가 상황계통에다 행선지, 동선, 연락 방법 같은 거 남겨두고 네. 나 어디쯤 있을 거야. 네. 혹은 이 사람 시스템이란 게 있죠. 네. 거기에 예정 동선 입력해놓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 하셨습니까? 늘 핸드폰이 옆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00시 14분에 핸드폰 연락을 받고 인지하고 바로 출발해서 올라온 겁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청장님께서 네. 인지하신 게 네. 주요 기관 중에는 가장 늦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00시 14분에 상황실 연락을 가장 늦은 거 받고 아시죠? 네, 압니다. 네.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경찰 총수가? 저 같으면은 인근 지서 파출소 소장한테 야, 뭔 일 있으면 나 그쪽으로 연락하라 해놨으니까 나한테 달려와서 나 깨워라고도 하겠어요. 그건 좀 실망입니다. 비록 국회의원이지만 저 스케줄상에 없는 데 가면은 나 지금 어디 갑니다. 꼭꼭 얘기하고 가요. 그거 안 하셨잖아요. 한 분 돌아가시는 거를 어떤 분은 하나의 우주가 사라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159의 우주가 사라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을 두고 적어도 경찰청장 정도는 정무적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서해 페리오라든가 세월호 참사 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을 통해서 총리라든가 관계장관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무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경찰을 혼내신 다음에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무적 책임을 묻는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저는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무적 책임이란 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정서법 위반 죄에 해당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무장관에게 대속하는 그런 책임을 묻는 거지요. 그런데 며칠 전 일간지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법적 책임입니다.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용하고 계시는데 어제 드디어 특수본에서 지금 용산자 들어가시는 분들만 수사하고 책임 묻고 끝내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희근 증인 정무직이죠? 정무직이죠? 빨리 답변하세요. 정무직이죠? 네. 정무적 책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조직 재정비하고 제대로 시스템 갖추려면 증인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에서 물러날 용이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의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세요. 네.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비서실이나 상황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의원님 지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 제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청장이 13만 준 군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네네. 근데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 인정하고요. 제가 이번 사실은 참사를 계기로 제가 뭐 주말을 포함해서 제 사생활에 대한 이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뭔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예.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남아영 증인, 중통단장이 현장에서 경찰 직접 지휘할 수 있습니까? 경찰 직접 지휘할 수 있냐고요?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제가 직접 지휘한다고 하면 지휘 가능합니다. 지휘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지휘 안 했습니다. 지휘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마스크 벗고 하세요. 자, 대통령께서는 행안부 장관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구급과 치료에 만전기하라고 하셨는데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 중심으로 하라 합니다. 이거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중대본의 근거인 재난안전법입니다.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중대본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중수본입니다. 현장 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 지원 등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중수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중수본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제가 답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곤란해요? 그 판단 부분은 제가 판단할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소방청장 직대가 그걸 판단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자, 조경 증인, 대통령께서는 참사 당일 두 차례 걸쳐 지시를 하셨습니다. 23시 21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구급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23시 54분 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디메트를 파견하고 응급병상 확보를 속히 실시하기 바랍니다. 근데 증인께서는 00시 56분에 옆에 있는 이기일 차관으로부터 참사 최초로 보고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2차 지시하시고도 1시간 2분 지난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은 그냥 허공에 대고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꼴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이 몰랐습니다. 이 차관이 장관이 몰랐잖아요. 난 지금 장관한테 묻는 거예요. 자, 이 차관은 23시 57분 대통령실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23시 58분에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 다음 날 1시간이 지나서 1차관이 장관한테 보고를 하죠? 네, 그거는 이제 이게 복지부의 보고 체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무차관이 대통령께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장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보고 체계가 잘 됐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복지부 장관한테 보고 이후에 조치가 취해지는 게 아니라 선조치 후보고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면 장관 뭘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거는 지금 주무부처의 수장들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책임을 축소해서 가장 최소한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159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공백이 없도록 빈틈을 채워야 되는데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거 내 책임이 아니다. 아니 중대본 설치 안 돼가지고 교통정리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복지부 장관께서는 유관기관 협조 요청하는 역할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매뉴얼상에 있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